김건희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죠. 엑셀 파일이 있었고 거래 내역대로 맨날 전화해갖고 보고서를 줬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들들들 볶았을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재수사팀이 김건희의 육성 파일을 분석하면서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론이 앞서서는 김건희는 몰랐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김건희는 지가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매번 걸 보고받-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래놓고 또- 뭘 몰랐대. 저는 또 다른 첩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 김건희가 처음에 했을 때 2005년도 1차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약간 뭐랄까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권오수 회장이나 주변에 있는 애들 시키는 대로 하고 쩐주들 여러 명 해갖고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일단 요때 연습을 한 거예요. 요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섣부르게 배운 것들이 시건방져지거든. 2차 때는 아예 자기가 작정을 하고 쩐주부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 진두지휘를 자기가 다 한다고 나선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다 감나라 배나라 그냥 계속 전화질하고 이걸 했던 거야. 요는 뭐냐? 도이치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시기에. 다른 업체 주식도 최소한 두세 개 이상 건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을 40%를 주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정호가 워낙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면서 내가 이 돈 주는 건 너무 배 아파 아까워 이런 걸 갖고 있었고 요렇게 하는 방식대로 별동대를 따로 꾸려갖고 돌렸다는 거야. 다른 주식 안에서도. 그럼 그건 이정호를 시키지 않았겠지. 그렇겠죠. 수수료를 안 줘야 되니까. 그렇겠죠. 통일고 쌩까고 캄보디아 바로 자기네가 접수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줬을 거냐. 역시 이 줄리아나 나이트 출신의 나중에 증권 전문가로 감옥 안에서도 증권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검찰, 특히 한동훈 장인을 통해서 비호를 받으면서 여러 갈래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네들이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거야. 얘를 교도소 안에 가둬놓고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외곽 조직을 돌렸다는 거죠. 제일 안전한 곳이 교도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딴짓 못하게. 이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티도 안 나. 티도. 와.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두세 개 이상의 업체 거에 연관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관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 고리 안에는 반드시 진영구와 한동훈의 비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연관고리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11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김건희는 선수나 쩐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가 조작 세력들의 뒤를 봐주는 스폰서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나와. 실행을 안 하고 뒤에서 봐주기만 한 거야. 검찰 수사 들키려고 하면 막아주고 돈 필요하다 그러면 고리를 갖고 뒤에서 조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이 김건희 일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계좌, 통화 내역, 그리고 그 증권사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면 반드시 이와 관련된 다른 여죄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재까지 수사해놓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난 판사 출신이라 자료 정리 잘하고 이것 통해서 정리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진짜 베테랑 그 경제 전문 그 검사를 또는 조사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도이치 해갖고 쉽게 벌었는데 왜 도이치만 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마도 김건희가
풀어놨던, 그러니까 도이치 때 연루됐었던 사람들 중에 그 후로 이종호하고 일 안 한 놈들은 각자 프랜차이즈 차려가지고 소규모로, 도이치보다는 소규모로 여기저기서 이 김건희하고 손잡고 짜질짜질한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에 연관될 수 있는 명단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VP 패밀리처럼 건희 패밀리, 주가 조작 패밀리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만간 아마 폭로가 나올 거고요. 이건 보도 준비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보도도 나올 거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뭐 주식을 잘 몰라서 난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계좌만 주고 도장만 주고 저는 심지어 거래하는 거 공인인증서도 다 주고 그래서 거래한 내역 하나도 몰라. 이게 다 거짓말인 거고요. 아니 근데 김건희가 이게 거짓말이면 지가 진두지휘했으면은 윤석열이가 대선에 나와서 대선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손해만 봤다더라. 이거 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싹다 선거법 걸어요. 위반으로? 그 말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을 응. 그 선거 기간 중에 공포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걸 겁니다. 왜? 요게 공소시효가 8월 3일까지예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 8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빠름 아니겠습니까? 네, 사글이 훑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에그 사용하는 그 방법까지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와. 와이파이 쓰려고 와이파이 에그라고 그때 그 요만한 거 그거 들고 다녔었잖아. 맞아요. 안 터진다고. 그게 왜 지금 이 와이파이가 활성화되기 전에 진짜 옛날에 그렇지. 휴대용 공유기. 그래서 그 와이파이 에그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연결해갖고 IP 추적 안 당하려고 그걸로 거래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가 뭐 얘도 반타짜예요, 반타짜.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당시 주가 조작 일당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흔히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가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저기 했다고 합니다. 와이브로가 빠르다 그래갖고 에그 중에서도 학생들 쓰는 게 있고 전문가용이 따로 있었거든. 헐. 프리미엄 속도 나온다고. 아무튼 다 사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기가 뭐냐면 최 목사님이 제발 좀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디올백이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입니다. 그거 아니래. 조그만한 파우치. 조그만한 파우치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던. 그래서 그 파우치가, 그러니까, 저기, 그럼 뭐, 통일교는 박절했나 보지? 네. 아무튼 그 파우치를 아직까지 원본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님 지금 3년째 못 나가고 있으면 소원이 그 진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건넸던 그 작은 파우치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이번 소원이라고.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주나? 어차피 나라가 바뀌었는데? 자, 그게 언제였냐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해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9월에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재미교포로 외국인인 최 목사가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외국인은 외국의 정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요. 정부가 줘야지.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 사실 기록물 여부 자체가 우리가 이게 기록물로 볼 수 있어? 라고